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설 연휴 쉬는 동안에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했을 것 같아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좀 나스닥을 좀 보고 있었는데, 이런 식이 되면은,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외바닥으로 가기는 좀 힘들다. 쌍바닥으로, 그러니까 미장이건 우리장이건 쌍바닥을 만들면서 가야 되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결국은 미장도 이제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좀 안전하게 잡아주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외바닥으로 이렇게 가면 좀 불안불안해요. 괜히 급등 나왔다가 또 급락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생기면서 쌍바닥 찍고 가면 훨씬 더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워집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안전하게 쌍바닥을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급등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한 이틀 월요일까지 급등이 나왔으니까 요렇게 음봉이 또 한 이틀 정도 나왔다가 요렇게 가면 훨씬 더 좀 안전한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야, 화요일도 좀 장중 조정을 받는 듯 하더니 양전을 해줬고요. 지금 또 미국 오늘은 조정을 좀 받겠지 생각했는데 미국 선물이 또 지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야, 내려갈 때도 뭔가 좀 무자비하게 내려가더니 반등이 나올 때도 조정 없이 무자비하게 반등이 나오네요. 오늘까지도 양봉 마감을 해준다면 내일 우리 증시는 진짜 최소한 3% 이상, 3에서 4% 이상 정도에서는 갭 당연히 좀 많이 뜰 거고, 이 정도의, 왜냐면은 지금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기서 종가 대비 900포인트까지가 지금 한 3% 정도 되거든요. 또 외인이 좀 같이 사줄지, 또 방해할지, 뭐 그 부분도 좀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일 최소한 3에서 4% 정도는 종가가 좀 마감이 되어져야 정상적인 흐름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런 정도 이제 캔들이 형성되고 나면은 미국 증시가 한 4일 올랐기 때문에 내일 이제 모레 새벽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뭐 금요일장에는 뭐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뭐 월요일 요 정도. 그러면은 우리 증시 뭐 당연히 미국이 반등이 나온 만큼 따라가 주면 좋겠지만,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장도 쌍바닥을 만들고 가야 될지도 몰라요. 외바닥으로 가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좀 나올지 아니면 바로 이렇게 우리 장도 나스닥을 따라서 뽑아줄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낙폭의 절반값까지는 보통 정말 강한 장에서는 기술적 반등으로 나오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조금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14,500까지 오늘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21선 뭐 뚫어주면서 바로 한 3, 4일 만에, 사거래일 만에 낙폭의 절반값까지는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면에 이제 우리 증시는 좀 쉬어가지고, 또 이럴 때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절반값에 반등이 나오려면은 한 요 정도까지는 다이렉트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내일 뭐 요 정도 오르고, 요렇게 오른다? 국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조금 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요런 식으로 920에 30포인트까지는 우리 장도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아무튼 뭐 일단 내일 뭐 모레 금요일까지는 크게 걱정 없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낙폭 급락 후에 급반등을 하는 구간에서는 사실 어떤 테마주들 물론 이제 테마주들도 반등은 잘 나와주는데 사실 시장의 관심은 테마주들보다는 그동안 시장 조정과 함께 많이 좀 하락했었던 수급, 이제 섹터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내일이랑 뭐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요렇게는 아마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을 하기 전에, 급락을 하기 전에 주도 섹터였던, 뭐가 있죠? 뭐 게임, 뭐 NFT,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얘네들은 뭐 섹터라기보다는 살짝 테마 느낌이다 보니까 게임주 쪽으로 봐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제 2차 전지, IT 반도체,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기 전에 주도 섹터였던 애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급락 후에 급반등이 나올 때는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게임주들은 오히려 좀 안 좋아 버렸고요. 반도체 주들이 좀 많이 좋았죠. 그래서 뭐 2차 전지랑 게임주들은 시장 반등 대비에 각자의 어떤 뭐 악재도 조금씩 발생을 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확 쏠리면서 반등 일단 좀 나왔고요. 일단은 이제 쉬는 동안에 사실은 이제 다우가 좋을 때 약간 반도체 쪽이 강한 면모를 많이 보이고, 나스닥이 좋을 때 게임, 뭐 2차전지 이쪽이 강한 모습을 좀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은 반도체 섹터가 강했고, 물론 내일도 모두 강할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쉬는 동안에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 그런 와중에 이제 소니,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리자드를 8조 원 가량의 인수를 했고, 소니가 이번에는 이제 번지를 4조 원 가량의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게임 섹터에도 분위기가 괜찮을 만한 뉴스들이 좀 발생이 되어졌다는 점, 거기다가 남들 다 오를 때 게임 섹터는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 금요일날. 그래서 여기서 저가 매수가 반발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게임 섹터 쪽은 약간 위메이드가 심리를 많이 좀 영향을 끼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금요일 날도 위메이드가 지금 뭐 위믹스 코인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좀 악재가 나오고 투심이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면서 하락을 하니까 잘 버티고 있던 네오이즈 홀딩스랑 컴투스 홀딩스도 급락 이렇게 좀 나와버린 상황이었고, 내일이랑 뭐 내일 모레는 금요일날 게임 섹터가 좀 너무 좀 약했기 때문에 이대로 얘네들이 죽을 것 같진 않고 반발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으나,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주석을 좀 달 건데요. 이번 이제 급락에 대한 시장 반등을 이용해서 단타로 좀 치고 나오셔야지 향후 게임 섹터는 일단 분위기를 좀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번 시장 하락의 주요 요인은 긴축과 금리 인상이고, 금리 인상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성장주들이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장주들이 너무 이제 과한 어떤 조정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건지, 다시 이제 뭐 조정을 끝내고 추세를 이어갈 건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는지, 기술적 반등이 나왔으나 다시 이런 식으로 정말 약세장으로 진입하는지, 이 부분이 확인된 다음에 특히나 성장주들은 다시금 공략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요번 기술적 반등 시에만 일단은 단타 개념으로 좀 먹고 나오고, 그 추후로는 뭐 좀 공략하기에 안전한 쪽은 이제 반도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용이다, 일단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이제 갭이 좀 뛰었다가 눌림이 나왔다가 시장이 이제 뭐 한 10시나 10시 반 이제 지나면서 갭 두고 밀릴지, 오늘 하루 종일 추세를 가지고 가면서 종가까지 양봉을 만들어낼지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런 구간들을 이용해서 좀 매매를 하셔야지, 내일 100% 갭이 엄청나게 종목들이 다 뜰 건데 그거 갭에 따라가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갭 두고 오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밀렸을 때 그때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눌림에 잡을 건지, 아니면 이미 오늘은
먹을 구간을 놓쳤다고 판단하고 쉴 건지. 예. 그래서 일단 게임주들은 뭐 위메이드나 뭐 네오이즈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 그 다음에 최근에 NFT 쪽은 이렇다 할 대장은 없어요. 근데 좀 강했던 종목들이 위주로 반등이 세게 나오니까 FSN이나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요런 애들 괜찮을 것 같고, 비트코인도 반등이 좀 나와서 비덴트가 움직임이 있는지 그것도 좀 지켜보시고, 메타버스도 딱히 어떤 종목이 대장이다 이런 애가 없는데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올 때 탄력으로 보면은 핑거라는 종목이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이제 지금 뭐 난리 난 게 넷플릭스에서 뭐 금요일인가요? 개봉했던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좀비물, 그러니까 좀비물 플러스 뭐 학원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오징어 게임보다 조금 더 뭐 앞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미없게 봤는데, 이상하게 외국에서 한국인들이 그 한국 콘텐츠에 약간 이제 질려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외국인들은 또 나름대로 그들의 콘텐츠에 좀 질려있는 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우리나라는 외국의 콘텐츠의 신선함을 느끼고, 외국 사람들은 이제 아시아권의 콘텐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콘텐츠의 신선함을 좀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갭이 좀 많이 뜰 거는 같습니다. 갭 띄우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본 다음에 얘네는 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살려면 이제 금요일날 뭐 종배를 했어야지. 내일 뭐 시가에 따라 들어가기나 그러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때 한번 이제 그런 전력이 있죠. 이때가 마이네임 때였나요? 지옥 때였죠. 지옥 때였는데 요렇게 모습이 나와버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장중에 양봉으로 좀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종가까지 양봉이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매매를 해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단발성 시세로 끝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조심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은 금요일날 가장 반등이 셌던 애들이라서 내일도 게임이나 2차전지보다 반등이 세게 나올지, 아니면은 금요일날 좀 세게 반등이 나왔으니까 살짝 이제, 그러니까 반등이 안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조금 이제 수급을 내줬다가 하루 이틀 쉬고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올지, 이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도 뭐 LNF나 최근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최소한 그래도 양봉을 좀 만들어준 애들 위주로 봐야 얘네가 좀 저가 매수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LNF나 뭐 나노신소재, 뭐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비엠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요. 아무튼 수급 섹터 종목들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지금 우리 학교는 46개국에서 뭐 이제 1위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처음으로 2만 명대를 좀 넘어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진단키트주들 빼고는 딱히 그렇게 얼마나 시세에 반영이 될까, 그런 생각 정도는 가지고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 확진자에 대해서 조금씩 무뎌진다라는 느낌도 좀 많이 들고, 뭐 이제 2월 6일날 또 거리두기가 연장이 될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따라서 또 달라질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들은 진단키트 주들을 제외하면은 조금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조금, 그러니까 움직이고 나서 만약에라도 GH 신소재나 뭐 교육주나 이런 알서포트나 요런 애들은 움직이면서 좀 캔들이 장대 양봉이 생기면 그때 가서 보는 게 좀 더 안전한 매매가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지금은 코로나 관련주들은 진단키트 주들로만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치주들은 제가 뭐 한
1월 초중순 그때 안철수 테마주들이 죽고 할 때부터는 야 이제부터는 정치 테마주는 매매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서 그 이후로는 저도 막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계속 이제 초박빙으로 흘러가다가 격차를 조금씩 벌리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요거는 어 조금 이제 이슈거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히림이나 뭐 대원전선 같은 애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게임 뉴스 좀 있었고 메타버스 관련 뉴스도 조금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소프트웨어 쪽 말고 AR이나 뭐 XR 같은 하드웨어 쪽 관련 뉴스가 이제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찾아볼 필요 있을 것 같고 뭐 블록체인 관련 뭐 호재가 나오면 결국에는 이제 뭐 게임 NFT 메타 이쪽이 이제 좋을 수 있으니까요. 요 뉴스 있었고 일단 이제 시장이 반등을 세게 해주고 있는 가운데서 반등을 끝내고 또 조정이 나올 때 또 요런 부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런 부분들 또 빌미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을 뺄 수 있으니까 요 뉴스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현대차 도심 항공 분야 뭐 UAM 관련해 가지고 뭐 조금 재료가 생겼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카카오에서도 UAM 관련해 가지고 재료가 이제 조금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뭐 반도체도 뭐 1,000원 팔면은 500원 남는다는 뉴스도 제가 아까 뭐 본 것 같고 2030년 1조 달러 뭐 돌파 뭐 이런 뉴스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멘트 값 인상 뭐 뉴스 조금 있었고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다지 이렇게 뭐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느낌은 아닌데 뭐 화장품주나 이쪽 애들 워낙 많이 빠졌어서 혹시라도 뭐 한알령 얘기 좀 나오게 되면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만 뭐 당장 공략할 만한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생각보다 그렇게 뉴스가 많지는 않았고요. 그러면은 한번 테마랑 상한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마적으로는 내일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당연히 진단키트입니다. 그리고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은 최근에 뭐 로봇주들도 아래서 좀 반등이 좀 잘 나오면서 차트 만드는 애들이 좀 있기도 했고 퍼스텍은 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장 안 좋을 때는 방산주로 땡기고 시장 좋을 때는 로봇으로 땡기고 하면서 일단 파동을 상당히 2차 3차 이거를 3차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1차 파동은 일단 한번 나왔고요. 2차 파동이 한번 나왔고 여기서 쉬었다가 3차까지 한번 나오고 얘가 대망의 대시세를 마무리할런지 약간 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쌍봉 느낌으로 죽을런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로봇 관련해서 뭐 또 기대할 만한 새로운 뉴스는 아직은 일단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여기서 다시 차트를 만들어 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얘는 아지넥스텍도 이제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면서 좀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를 만들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얘가 한 번 정도 더 그림을 만들어 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차트 만들면서 버티던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급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것도 한번 방송 말씀드렸는데 뭐 이제 한송네오텍처럼 차트 만들다가 시장이 여의치 않을 때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와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이제 무조건 이렇게 차트를 이쁘게 만들면서 버틴다고 해서 막 들이댔다가는 낭패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장 좋을 때는 이렇게 캔들 만들어주면 무조건 이제 종배를 해볼 만한 그런 차트들이지만, 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 조심하면서 볼 필요는 있죠. 그 다음에 뭐 DY도 대주줌에도 나오면서 시가 개파락하고 쭉 밀렸다가 이제 장발로 말아 올린 건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TS 트릴리온이 얘도 이때가 대주주매도 나오면서 조정을 좀 줬다가 다음날 바로 좀 말아 올렸거든요. DY도 세력이 이제 뭐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악재 나와가지고 조정 좀 받았지만 다시 어느 정도 제자리 갖다 놨죠. 그래서 차트 만들어 가는지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테마주 대원전선이 지금으로서는 그나마 가장 좀 괜찮아 보이고요. 에너토크도 이제 윤석열의 원전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원전선이랑 에너토크 두 종목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을 것 같고, 인맥주 중에는 뭐 이제 히림, 얘도 무지하게 지저분하게 움직이는데, 얘도 이제 전고점을 다시 넘어주는 모양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만들어주면은 만원 돌파하면서 시세를 추가적으로 이어가 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요정 만원 뭐 이렇게 좀 돌파를 시켜 놓고 11,000원까지 만약에 시세가 난다면, 이제 3월 9일인가요? 대선을 고작 이제 한 달 남겨놓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해먹을 구간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방산주들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반등 나왔다가 또 조정 나오는 국면에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대두가 좀 되면 그때 반등이 나오겠죠. 뭐 내일 모레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뭐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 한일 단조는 이대로 죽을 확률도 꽤 큽니다. 이제 유가나 뭐 가격, 뭐 가스 이쪽도 시장이 좋으면 힘을 그렇게 받는 테마들은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유가 애들은 시장 상관없이 좀 시세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 됐건 내일 모레 볼 테마는 아니다. 이쪽도 조금 약하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모레는 뭐 반도체, 게임, 2차전지, 수급 섹터 종목들, 그리고 진단키트, 뭐 제약바이오, 뭐 로봇,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에 주도 테마였던 이쪽 애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일 뭐 공략을 좀 어떤 걸 해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좀 다시 보고 오시고요. 뭐 대표 영상으로도 좀 해놨으니까 요거 한번 다시 좀 시청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뭐 이런저런 매매 다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방송에서는 제가 뭐 리딩이라는 측면으로 좀 컨셉을 다시 이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명확하게 대응이 되는 것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한가 나오고 뭐 한 3일차 매매 정도, 이제 너무 질질 끌지 않는 장 상황 봐서 뭐 7일선, 뭐 11선 매매도 좀 해보고 21선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금요일날 주도주 역할을 했던 휴마시스는 무조건 얘는 매매를 해줘야 되고요. 얘는 손절을 하더라도 이런 애들은 일단은 매매는 해야 됩니다. 다만 워낙 강했고 거래대금도 1조 이상 터졌죠. 엄청 강한 주도주였긴 하지만 바닥권에서 한 45%, 46% 정도 오른 상황에서 나온 상한가라서 가격적으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안철수 테마주들이 약간 이런 형태를 보였었잖아요. 까뮤 ENC도 바닥권에서 한 40% 오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주가가 낮아 보이는데 요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상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좀 부담스러운 자리였어요. 바닥에서 지금 한 50%를 땡겼거든요. 근데 요런 상황에서 상한가가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휴마시스도 저런 형태의 앞으로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가놀이를 2, 3일 하다가 좀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급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일단은 뭐 1, 2일차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하다.
그럼 얘를 뭐 어디서 잡아보면 좋을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니까 뭐 저희 이제 정혜원방은, 매수 호가가 한 호가로 정확히 나가는데, 방송에서는 제가 그렇게 좀 하긴 힘들 것 같고, 이게 간격이 몇 프로 정도 되나? 4%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 제가 드리는 타점, 존 안에서 뭐 분할 매수를 하시던지, 한 번에 이렇게 좀 매수를 하시던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기서 당연히 다 사면 안 됩니다. 하루 매수하고 하는 게 아니라 3일차 안에서 한 적으면 2번, 많으면 한 3회 정도 저도 이제 분할 매수 사인을 드릴 거니까 요 타점 안에서 한번 잡아 보시는 거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여기다가도 좀 써야 되겠네요. 매수는 1에서 3회까지. 사실 이제 개인 매매는 훨씬 분할 매수를 더 잘게 해요. 뭐 5번, 10번에 나눠서 하지만 리딩은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휴마시스는 이 정도 가격대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27,800원, 26,700원 정도. 그 다음에 경남제약은 조금 애매해서 일단은 관심만, 이때처럼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거래 대금을 쌓고 올라온 게 아니라, 거래 없이 너무 직상한가를 오전에 바로 말아줬어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마트는 제가 만약에 요날 이제 방송에서 리딩을 했다면 한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잡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일단 눌림목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얘는 다시, 그러니까 금요일날의 저점 구간 요 정도 주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 68 한 50에서 6750 정도? 이 정도 사이를 한번 매수 타점으로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제 키트주들이 내일 강할 거라서 뭐 갭 하락하고 이렇게 눌리기보다는 아마 갭 두고 반등 한번 주고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정도 타점이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다음에 바이오리더스도 나쁘지 않죠. 전고점 넘겨주는 상한가고, 얘는 이제 딱 요 타점을 제가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방송을 했으면.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6% 반등 한 번 줬고 10% 넘는 반등까지 해서 2번을 반등을 줬어요. 그래서 야, 이거 방송해가지고 드렸었으면 되게 괜찮았겠다 싶었었는데, 이제 이날은 방송 제가 못했으니까 못 드렸고, 얘도 바이오스마트랑 비슷하게 금요일날, 그러니까 1일차에 저점 구간 오면, 한번 다시 오면 잡아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서 13,000 얼마로 할까요? 200원? 13,200원에서 13,000원 사이, 요 정도를 매수 타점으로 한번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원전선은 이제는 3일차로 접어드니까 3일차에는 얘가 5일선을 깨고 추세가 조정이 나올지 5일선을 타고 올라갈지가 보통 이제 3에서 4일차에 결정이 되는 구간이라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타이밍은 아닙니다.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구간은 1에서 2일차고 3에서 이제 4일차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일차에 오전까지 정도만 매매를 좀 하니까, 얘가 내일 이제 5일선이 올라오게 되면은 금요일에 좀 저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얘는 어떤 매수를 가격으로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대원전선 12시 안으로 5일선을 줄 때에만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보세요. 12시 안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오전에 5일선에 터치될 때, 오후에 5일선에 터치되면은 조금 확률이 떨어지니까 12시 안으로 5일선을 터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눌림목 타점을 주면 그때만 매수를 해보시라는 거고, 에너토크도 마찬가지입니다. 12시 안으로 5일선 터치하면은 한번 잡아보시라. 네, 요 정도 오늘은 한번 타점 드려보고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이제 저희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